조상기의 즐거운 투자 생활입니다. 사실 즐겁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최근에 참 까다로운 그런 국면이고요. 조금씩 물러나는 국면인데 조상기 PB의 스토리가 있는 관심주 알아봅니다. SK증권 남양주 지점 조상기 PB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장 상황이 좀 까다로운데요. 먼저 이 말씀해 주신 종목들 몇 개 AS 할 거 있으면 봐주세요. 예,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EM코리아와 오션브리지 코멘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급격하게 출회가 되면서 손절가 부분까지 주가가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조금 매도 처리를 해야 된다는 코멘트 드리겠고요. 오션브리지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좀 미미한 수준이어서 현재 시황상 좀 매도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장 상황부터 잠깐 판단하고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에 올라도 또 밀리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특별히 코스닥이 밀리는 거는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시장이 말을 하든 안 하든 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국내 시황에서 포인트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코로나 피해주에 대한 주가의 반등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에서 이 쇼핑업계가 2분기 최악의 상황을 좀 벗어나서 3분기에는 실적이 좀 반등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9월 이후에는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 회복 추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그리고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4분기까지 실적 개선을 좀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거리두기 1단계 유지에 따라서 이 내수 소비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 조금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이제 소비 쿠폰 발행을 하면서 이 내수 소비에 대한 이 회복에 좀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 당분간의 해외여행이 어려운 점, 그리고 기존의 해외여행 소비가 이 내수 소비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전략으로 이제 쇼핑주 쪽에서는 과대 낙폭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현재 시황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전반적인 것보다는 소비 쪽의 기대감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스토리 유망주도 그쪽인가요? 네, 맞고요. 오늘 스토리가 있다기보다는 오늘은 현재 시황상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예. 첫 번째로는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4분기 회복 가능성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주목을 하고자 하고요. 선물 세트 추석에 매출 작년 대비해서 40% 증가하면서 작년 추석 기간 대비해서 백화점에 대한 성장률을 좀 제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기존에 우려가 있었던 면세점에 대한 3분기 손실폭이 조금씩 축소되고 있다는 모습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세계 실적 개선은 내년 1분기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7% 줄어든 12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장 컨센서스 하회할 것으로 증권사 연구원들은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부터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좀 재확산이 다시 시작됐었기 때문에 백화점의 기존 성장률이 예상 대비해서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신세계 DF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의 감면 폭이 좀 완화했었기 때문에 대형 따이공 중심의 면세점 매출 회복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화점과 면세점의 매출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사 실적은 빠르면 올해 4분기 늦으면 내년 1분기에는 조금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주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현재가 부분에서는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26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소비 쪽 모멘텀으로 투자해 볼 만한 종목 신세계를 얘기하셨고요. 또 한 기업이 있군요.
네, 두 번째는 GS 리테일 편의점주 관련해서 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존에 봤었던 종목들이 반도체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 두 축에서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시황상에 이제 코로나 피해주, 낙폭 과대주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추석 연휴 효과로 인해서 슈퍼마켓 사업부가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있었던 기저효과에 따라서 이익이 좀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2021년도에 영업 실적이 개선 가능성으로 좀 높은 것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약 200개 정도의 편의점이 계속해서 신규점이 출점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에 따라서 기저로 인해서 이제 기존의 성장률 회복이 좀 예상을 되고 호텔 사업 쪽에서 리뉴얼 완료에 따라서 영업 재개를 할 수 있게 되고 상품군이 계속해서 믹스에 따라서 마진율이 회복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이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다라는 예측을 좀 하고 있고요. 2020년도 급격한 좀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업 환경 하에서도 편의점 피어 그룹에서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신규점 출점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었고 2021년도에는 영업 환경이 좀 올해보다는 최악의 시기를 벗어나서 출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실적 성장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급격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실적이 지난 2분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2% 정도 줄어든 2조 3,46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한 16% 정도 감소한 757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지속되는 장마 여파로 인해서 주요 채널 쪽에서의 트래픽 회복이 좀 제한이 됐었고 코로나19 영향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이 담배 쪽 매출이 상승에 따라서 제품 믹스가 좀 하락 효과가 이루어지면서 판매 촉진을 위한 비용 증가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3분기에는 영업 실적이 좀 회복을 좀 제한하는 요소가 많았다라는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실적 둔화보다는 주가 측면에서는 2021년도에는 현재의 좀 기저효과를 벗어나서 구조적인 성장 가능성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드리고요. 코로나19 이외에는 특별히 편의점주 같은 경우에는 부담되는 요인은 사실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앞서도 신세계와 GS 리테일을 말씀드리는 좀 부분이 있었고요. 2021년도 기저효과에 따른 이익 성장이 가능하다는 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 가격 전략으로 따지면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 오늘도 2%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SK증권 조상기 PB와 함께 오늘도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 특별히 유통 종목들을 살펴봤어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